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김규식의 남북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구는 유엔 감시하에 그 총선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남북 간에 협상을 통해서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되고 남한만의 정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단이 되고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하지 못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의 그 남북협상론은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시된 좌우 합작을 통해서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하자, 그런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김구의 그 통일한국정부의 그 정치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백범일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통일한국정부의 정치체제의 모습, 그것은 바로 민주국가였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국가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그 소련의 독재체제처럼 그 마르크스주의를 조금만 비판해도 그 숙청을 하고 또 처형하는 그런 그 계급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선시대 사문난적 이상으로 배격했습니다. 그런 만큼 나중에 과연 그 남북 간의 동포들끼리 통일된 한국 정치 체제를 결정할 때 김구는 이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까지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구는 그런 그 미래의 통일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구의 노선에 그 동조한 사람들 누구인가? 그것은 김규식과 그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거진 김구 노선에 참여를 합니다. 김규식은 원래 입법의원에서 의장을 했는데, 의장을 하면서도 거기 있던 모든 의원들이 거의 전부 유엔 감시하 총선거로 전부 가버렸기 때문에 김규식은 사실 외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구가 그 남북 협상을 주장하자 본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인끼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김구 노선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 비슷합니다. 결국은 김구의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좌익계 인사들은 거의 전부 6.25 전쟁 전에 북으로 월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김구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월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우익계 인사들도 6.25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거진 납북당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비교적 그 이상주의자들이 아닌가, 현실적이었다면은 현실적이지 않고 보다 좀 좌우에 걸쳐서 이상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김구의 그 남북 협상의 전개 과정에는 어떻게 됐는가? 1948년 2월 10일 날 김구는 3천만 민족의 억고함, 이런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업고한다는 것은 울면서 고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고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남한에서의 단선 단정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 남한에서 총선거를 하면은 남한에서 정부가 구성될 텐데, 그거는 남한 정부이기 때문에 통일된 정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3월 중순경에 그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에게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합니다. 정치 지도자, 그게 사자회담입니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남북에서 각각 2명씩 4자 회담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 각각 군정을 대표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개인 입장에서 그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도봉 그렇게 만난 것이지 어디 위임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대표 자격은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한독당을 비롯해서 약 13개 군소정당이 이와 같은 남북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났습니다. 물론 우리 남쪽에서 그 당시에 한국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 웬만한 그 명망가들은 거의 다 한국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13개 정당이라는 것은 아주 군소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그 여운형의 근로인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여운형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상당히 세력이 약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2월 중순에 그렇게 4자 회담 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3월 초순이 되면은 김구, 김규식과 홍명희 그리고 조소항이 역시 또 단선 단정을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3월 25일 날 우리가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3월 25일 날 북측에서 반대로 남북 연석회담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 지도자끼리 회담하자는 거하고 이게 연석회의라는 회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 제의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제의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김구, 김규식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서 남북 연석회의라는 그런 N분의 1로 그렇게 취급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는 그런 의도를 뭐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도 통 크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김규식은 사실 좀 꺼려 했습니다. 김규식은 외교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끼리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회담을 해야 되는데 회의체에 가게 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집된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선언이나 뭐 약간 일반론적인 그런 결의문 정도는 낼 수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그런 어떤 알맹이 있는 그런 것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도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하고 남북 협상에 동참하기로 하고 북측에 가겠다, 초청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4월 1일 날 미 군정에서는 비판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소련군과 북한이 남한에서 하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연막 전술인데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13개 정당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공산주의자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미군정의 통치를 방해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든 안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로써 38도선에서 걸림돌은 뭐 없어졌다. 그냥 미군이 방관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38도선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이승만 또 비판 의견을 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승만은 소련이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이것을 제의했는데 그것을 우리 쪽에서 받아든 것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결국 이거는 그 소련의 그 공산화, 한국 전체 공산화를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 쪽에서 도와주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그 소련 아닙니까? 소련의 그 스탈린의 대리인 스티코프가 실질적인 그 절대적인 통치자인데, 그 사람이 뒤에 있는데 그 실질적인 통치자를 빼고 김일성, 김두봉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결정상을 얻겠느냐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 어느 하나도 김일성, 김두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스티코프, 더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김일성조차도 그 사람들 운명,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지만은 모든 것이 소련에서 배후 조정해서 이것이 그 회의가 열리게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김구는 여기에 그 개의치 않고 일단 북한에 가서 같은 동포끼리, 남북한에 있는 외국인들 빼고 같은 동포끼리 통일 한국 정부를 허심탄회하게 그 토의하고 대화를 나눠서 뭔가 좀 합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런 성과를 좀 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4월 19일 날 그 13개 정당, 전부가 아닙니다. 13개 정당 중에서 한두 명씩 그 희망자들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38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도 그 김구의 그 집 주위에 학생들이 둘러싸고 못 간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뒷문으로 그렇게 북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